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 학우 여러분. 저는 한 학기 동안 전략적 의사결정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민정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자, 학우 여러분, 오늘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무슨 반찬을 먹을지, 또 무슨 옷을 입을지와 같이 좀 사소한 결정부터요. 출근하실 때 내가 지하철을 탈지, 오늘 지각을 했으니 뭐 택시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아니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을 하실 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어떤 자료들로 작성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면서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지, 어떤 직원을 뽑을지,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와 같이 보다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 대학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무슨 학과를 갈지, 무슨 학과에 어떤 과목을 공부를 왜 이 학과를 가고자 하는지, 내 향후 직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 대학을 끝으로 내가 공부 그만할지 아니면 석사를, 박사를 갈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대학 수업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특히나 또 진로에 있어서는 가정이 있는 경우는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죠. 저희 학우님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석사, 박사는 더 비싼 등록금이 필요하죠. 이것이 진짜 내 향후에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정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돈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이 대학에다가 이 정도 넣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의사결정을 잘하신 것 같으신가요? 저희 대학을 선택하신 거 잘하신 거 같나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수업 들으면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 수업은 전략적 의사결정론입니다. 자, 의사결정론이고 여기에서 전략, 이런 단어가 붙었죠. 자, 전략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챈들러 교수는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결정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인 앤드류는 전략이란 기업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정책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말하고, 또한 전략은 그 회사가 어떤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하고, 그 회사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경영학자들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을 결정한다. 즉,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사가 수요가 급증해서 이제 고객들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비행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사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때 그 CEO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사람 수가 한 500명, 하루에 500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가. 그때 일본 가는 비행기가, 이런 경우에 소형 비행기를 살지 대형 비행기를 살지 어떤 브랜드 비행기를 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자체뿐만 아니라 이 비행기를 운행할 파일럿 현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는 전략적 의사결정론을 배우는데요. 이 전략적 의사결정론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전문성, 합리성, 창의성 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그 학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이론을 배웠다고 이게 다 내게 아니잖아요.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의사결정론을 체화를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전략적 의사결정론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 인생극장 이런 프로가 있었죠. 네, 결심했어.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결정 전에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자, 본 과목에서 무엇을 배울지 교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과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수업에서 저희가 배울 것은 의사결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의사결정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형, 특징 그리고 이 의사결정하는 방법, 모형 등에 대해서 그 방법론, 모형 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에 이 모형을 적용해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사례에 접목하는 거, 본인들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분들 미래의 어려운 의사결정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13주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주차별로 3강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3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주차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2주차 시험이 있고요. 자, 시험 전주는 총 복습하는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각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 목표, 학습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학습 내에 이제 학습 그 본강에서는 학습 활동, 본 강의와 학습 활동 쉬어가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시다 보면 잠시 좀 쉬고 한 호흡 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어가기가 있고요. 이제 또 학습 활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강의 게시판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그 연구한 내용, 활동한 내용들을 올리면서 다른 학우님들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하기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시험 준비에도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요약에서는 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우님들이 차분하게 정리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개요, 의사결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적 결정. 이게 저희 의사결정할 때 분석적 결정 방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적 결정. 그리고 3주차, 4주차, 5주차부터는 이제 방법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양도 의사결정나무,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제 복습하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8주차부터는 불확실 모형, 그 경험 확률, 이제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데요. 경험, 주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다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동시에 있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집단 의사결정, 다수결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한 거죠. 네.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게임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14주차에는 그 중간고사 이후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 계획서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교재 안내입니다. 주 교재는 김양열 교수님께서 쓰신 의사결정론입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는
김상수, 김영천 교수님이 쓰신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노형봉 교수가 쓴 그 의사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영과 수학이라는 교재입니다. 자, 의사결정론은 그 과학적 기법으로 수학 기법을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 본 강의에서는 그 수학적인 테크닉보다는 그 여러 모형, 수리적 기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왜 쓰는지, 이 쓰게 되는 상황과 이유,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언제 그 기법을 쓰느냐에 대해서 좀 더 그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사고하는 의사결정의 기술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이제 단순한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 기술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이 교재의 일부 내용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이 평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 과목은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이고요. 그 전체 성적의 3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도 점수가 10%인데요. 저는 참여도 점수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오프 수업, 그리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활동이라든지 재미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참여도 점수가 됩니다. 저희 대학은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 학우님들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 등에서 그 수업 내용 관련한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개인의 뭐 축하받을 일이라든지 재미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도 점수는 그 오프 수업에 참석해 주시는 거 플러스 온라인 활동 점수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 강의에 관련된 질문은 Q&A를 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Q&A는 비공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 게시판, Q&A 등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 토론이 각각 10%로 해서 총 100%가 되겠습니다. 네, 시험이 35, 35, 중간 기말 35, 35, 참여도 10, 출석 10, 토론이 10.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을 또 지도할지, 물론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는 건데요. 공부하시면서 질문 같은 게 생기면 Q&A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된다, 게시판 이용하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그리고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대학원 상담이라든지 수업 과목들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 온라인 상담 시스템이나 과목 게시판, 이메일, 쪽지 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개인 면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면담을 이메일로 신청하신 후에 약속 시간을 정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첫 수업인 만큼 서로 인사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들 본인 소개와 왜 이 수업을 통해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었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뭐 수업에 기대하는 것, 뭐 학교 생활에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편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본인 소개는 잘 하셨죠? 네, 여러분들 그 소개글 제가 잘 읽어보고 열심히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목에서 무엇을 결과를 어떻게